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뭐 다쳤을 때 아니면 뭐 소위 말하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정말 빈번하거든요. 저희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위험한 일에 대한 걸 누구나 인지는 하지만 그걸 다 개인의 지금 책임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에 대한 문제는 좀 도외시되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돼 있는데 뭐 지금 버는 수입에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이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고용을 저는 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맥도날드 4대 보험자는 맥도날드랑 네. 배민이랑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사실은 안정적이고 예상이 가능한 일상을 영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되게 장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전업 라이더들은. 그래서 그런 장점과 좀 지금 안전망이 많이 미비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안전망이 갖춰진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시기이고 세워야 될 기준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네, 할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쿠팡 이츠를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네.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저는 게 재밌고 하니까는 저기 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기 조건이 같다면은 저는 쿠팡 이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이면은 라이더를 추천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저는 그냥 안전한 그 4대 보험 그 직장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본 적도 없고요. 저는 어차피 군대 제대하고 이때 초반부터 계속 배달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이가 이제 결정돼 있다 보니까 다시 입사하기가 힘들고 일에 대한 자유스러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저녁 늦게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제가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해봤고 뭐 관리직도 많이 맡아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라이더가 편하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일단은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은데 저는 제 생각은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 강도가 틀린 거죠. 네,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라이더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 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행사랑 영상 제작인데 코로나 시기가 닥치고 일감이 없어가지고 행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해서 왔습니다. 배달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라면 비, 태양 이런 거 자연이 환경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보통의 실정과 또 빨리 배달해야 된다는 압박감 힘든 점은 아무래도 가장 피크 타임, 저녁 시간대 그때 배달은 밀리고 기사는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무리하게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객은 늦게 온다고 독촉을 하고 상점에서도 일찍 씻는다고 빨리 안 온다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점 입장에서는 별점 제도가 별점이 뭐 5개가 만점인데 4개만 나와도 리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이 재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생리활동이 급한데 가게에서 이제 화장실 같은 거를 오픈을 안 해주실 때 콜이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콜이 가장 없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길 미끄러운 거랑 여름철에 비가 막 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경우 그런 게 가장 많이 힘들죠.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콜이 너무 없어서 예, 옛날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너무 많아졌고 빨리빨리 콜을 빼려고 지금
뭐 좀 무리하게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 일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년 전보다 지금이 이제 더 안 좋아져요. 계속 갈수록 점차 이제 더 안 좋아지기만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더가 사고가 나서 사망 사건이 났다. 근데 그게 심지어 라이더 과실도 아니에요. 뒤에서 차가 갔거나 이랬는데도 이제 댓글 같은 데는 보면 항상 이제 그런 거의 혐오 수준의 댓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런 댓글도 달린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되게 정당하고 되게 그냥 그래도 어떤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정당한 노동인가? 라는 게. 저는 배달하면서 여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폭염 경보 이런 거 있을 때도 어김없이 배달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거리를 피할 곳 없이 그냥 도로에서 계속 서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든 순간이지 않았나. 솔직히 말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예전에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안전하게 와도 이제 늦게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그 손님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남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대에 저희는 일을 해야 돼서 항상 못 먹고, 퇴근을 하면 한 9시, 10시 정도에 퇴근하면 업장들이 9시면은 닫았을 때 있잖아요. 그럼 항상 배달을 또 시켜 먹거든요. 저희도 항상 배달 음식을,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더 많이 하고 배달 음식을 항상 먹게 됐어요. 네, 뭐 저야 뭐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빨리 오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더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저녁밥은 거의 매일 시켜 먹는 편입니다. 저처럼 모든 교통 목표를 지켰을 때 1시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저는 4개였었거든요, 평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당 2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뭐 보험료, 유류비를 뺐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5,000원 정도 돼야 저희가 어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적정의 배달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많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적정의 배달료라는 건 없고, 시급은 마지노선이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라던가 오토바이 감가상가, 그 다음에 경정비, 수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로 봐야지 저희가 최저 시급보다 살짝 더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냥 예를 들어 AI 쪽에서만 기본적으로 배차를 넣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준다 그러면 저는 시간당 2만 원 정도.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을 하려면 이제 뭐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오토바이를 구비를 했고, 그 다음에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가장 문제거든요.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제가 보험을 들어도 종합보험도 아니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200만 원 돈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뭐 오토바이라든가 운송수단, 그 다음에 뭐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안전장비, 뭐 이런 것들이 투자가 비용이죠. 투자는 뭐 오토바이하고 뒤에 있는 라이트카, 그 다음에 보험료.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뭐 위험한 트럭들 아니면 뭐 버스들 사각지대에서 이제 뭐 안 보이니까, 서로 안 보이니까, 저도 안 보이고 버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겨울에 이제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와서 그거 피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슬립해서 사고 난 경험이 있고. 라이더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직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이더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2주 동안 일을 못했죠. 저는 무사하고 운전자입니다. 예.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전 그때쯤에 사고가 나서 바이크가 폐차할 정도까지 사고가 나가지고 최근에 병원에도 한 보름 정도 입원해 있었고요.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네네 지금 지금 산재 처리하고 지금은 일을 못 하고 있고요.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거기서 이제 변인에 요청을 해서 따로 산재 요청을 해서 네네 산재 요청을 했어요. 제 지인들이나 소중한 분들한테 추천하면 때릴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 일을 추천해도 때릴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권유할 만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때문에 추천 안 해요. 추천을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라이더를요? 아니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AI 생기고 나서부터 이 일에 대한 흥미가 조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친한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저녁에 이제 바이크를 타는 친구들은 아니고 뭐 자전거라든지 전기 자전거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라이더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들한테는 저도 배달하면서 사고가 3번 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뭐 아직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연습 같은 것들 좀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배달일뿐만 아니라 저도 제 동생이 예전에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자체가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추천할 거면 그냥 단물만 먹고 빠져라. 초반에 신규로 하면은 좀 뭐 프로모션 돈도 주고 하는데 절대 이건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는 좀 추천해 줄만 했었는데 돈 버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고 지금은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해줬다가 크게 지금 후회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인천에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또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때 처음에 이제 배달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말렸었는데 너무 이제 하고 싶다고 쪼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 시켜주게 연결시켜줬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먼저 이 배달 오토바이는 뭐 금액도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이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나 안전 기구, 보호구 이런 걸 좀 많이 라이더들 위해서 좀 많이 베풀어 주시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을 선택했을 때 그래 지금은 이제 괜찮으니까 잘 탈 수 있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달 라이더분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셔야 되고 또 쟁취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자리가 좀 더 괜찮은 일자리가 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분들의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피나게 노력을 하시는지 저도 라이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배달 문화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누구나 하는 전 국민의 배달원처럼 그렇게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배달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은 어떤 산업에도 다 갖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대를 왔던 화물노동도 예전에는 직접 화주들한테 이걸 받았다면 그것이 이제 이런 일감이 중개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도 있고 이렇게 기존의 서비스, 대면 서비스 하는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일자리를 이렇게 4차 산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미세 작업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만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시나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어떤 플랫폼 노동 연구하는 그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북도 플랫폼 노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짜 이런 노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자기의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이런 노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이런 노동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우리는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이들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용자들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노동의 위치에 있다. 우리는 노동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서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